촌마을의 향토색 짙은 소설 봄봄과 동백꽃의 배경인 실내마을에서 김유정 작가를 기리는 김유정 문학제가 열렸습니다. 소설 속 배경이 된 실내 이야기길 걷기와 닭싸움, 그리고 김유정 문학제의 백미인 현대판 점순이 찾기까지 문학의 향기 가득한 김유정 문학제를 소개합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을철. 이맘때면 감기를 비롯해 비염이나 결막염 등 각종 환절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가을철 우리를 괴롭히는 환절기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꽃밭을 가꾸며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꽃을 심으면서 잃었던 활력도 되찾고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꽃 가꾸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영월로 떠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17번째 절기 한로. 추운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기가 선선해지면서요, 이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 절기가 정말 귀신 같은 게 오늘 하루 종일 선선했고 어떻게 보면 좀 쌀쌀하게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분명히 해는 떠 있는데 바람이 차다 보니까 몸 체온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요 이럴 때 이렇게 원기를 좀 돋울 수 있고 이렇게 네.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추어탕, 미꾸라지 추어탕을 많이들 즐겨 드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원기 회복에도 그만인데 네. 또 있습니다. 제철 고구마, 가을 제철 고구마 있고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도 있거든요. 예로부터 절기 음식으로 네. 많이 먹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 이런 절기 음식 그리고 제철 음식들로 가을철 건강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네, 가을 하면은 뭐 독서의 계절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에 꽂히는 게 이 여행, 축제의 계절이 네. 바로 이 가을이잖아요. 맞죠. 소식 요정이시니까 뭐 여러 가을 축제들 다녀오셨죠. 그렇죠. 이 네. 축제라고 하면요. 보고 즐기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가을 하면 역시 문화의 계절, 문학의 계절입니다. 문학이요? 문학. 아, 문학. 저는요. 네.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책 표시 좋아하시잖아요. 네, 문학제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아주 감성 풍만, 감성에 젖었습니다. 네. 책 이야기, 문학 이야기 하시니까 네.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네. 사실 문학하면 저하고 좀 더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책이랑은 좀 담을 쌓은 우리 연희 씨랑은 아니 연희 씨가 예, 연희 씨랑은 좀 네.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은 좀 틀렸어요. 아, 책을 조금 네. 사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책을 읽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소설 속에 다녀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다녀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야! 이거는 우리 어머니 못 나! 나 감자 안 먹는다. 야, 이 바보 자식아! 너 패대병신이지? 나는 다 알아! 너가 아버지 못 알았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재기발랄하고 열정 넘치는 점순이들. 올해는 과연 누가 또 새로운 점순이로 탄생이 됐을까요? 마치 점순이가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다양한 재미가 넘치는 곳. 2019 김유정 문학제가 열린 현장으로 출발해보시죠. 마을 곳곳에서 문학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곳입니다. 김유정 소설가의 고향 춘천 실내마을입니다. 봄봄, 동백꽃 등 주옥 같은 소설을 남기고 요절한 소설가 김유정. 가을이 되면요, 제가 추천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유정 문학촌인데요. 이곳에 오면요, 가을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책에 대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김유정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한국 단편소설의 거장이라 불리는 김유정의 문학촌을 기리는 곳인데요. 우리 학창시절 참 재밌게 봤던 소설이잖아요.
이곳에 오면 마치 소설 속에 들어온 듯 김유정 문학촌 전체가 소설의 배경입니다. 올해 김유정 문학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유정 문학촌이 2002년 8월 6일 날 개관하면서 문학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번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김유정 문학제 안에는 봄과 가을로 이제 치러졌던 행사를 가을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8해 동안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다양하고 그날 아주 특색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생가연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오,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오늘 점순이가 시집을 간대요. 조그맣고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쁜 점순이가요. 오늘 드디어 짝을 만나서 시집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거든요. 저도 점순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빨리 자리에 앉아볼게요. 축하해, 좀 이따 봐. 소설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결혼. 드디어 오늘 합니다. 저도 너무 기뻤는데요. 점순이 혼례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분주하더라고요. 하객분들도 많이 오셨죠? 어머니 오늘 한복 곱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조카 결혼식에 왔어요. 김유정 이 문학제 이곳에서 진짜 결혼식을 해요? 네네, 한대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러면 오늘 그럼 전통 혼례식으로 이루어지는 네네,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점순이의 혼례가 아니라 진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의 결혼식이에요. 야, 저거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저희는 보기 힘들. 그러니까요. 네.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를 받기 바쁘시더라고요. 지금 아드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세요.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전통 혼례식을 올린다고 했을 때 어머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색다르게 한다니까 좀 뜻깊은 결혼식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쁘게만 살아주면 돼요.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대기하는 곳인데요. 신부를 위한 꽃가마가 빠질 수 없겠죠. 또 여쭈 꼰지 찍고 활짝 웃고 있는 신부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이 순간 찰칵. 이 전통 혼례식 누가 먼저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저희 원래 이제 연애하면서 먼저 좀 전통 혼례로 혼례를 하고 싶다고 서로 좀 얘기가 됐었다가 예, 뭐 이제 좀 향교도 알아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문학촌을 알게 돼서 네, 신청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신부 대기실이거든요. 네. 결혼했고 신부님 떨리지 않으세요? 지금 안 떨렸는데 지금 인터뷰하니까 떨려요.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는 거지? 내가 먼저 가서 안다? 신나는 풍악이 울리고 청사초롱을 든 꽃동이들과 함께 신랑이 행진합니다. 신부는 뒤에서 흔들흔들 꽃가마 타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번 전통혼례는 춘천 향교의 전통 예식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매년 1월에 전통혼례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전통혼례 비용도 김유정 기념 사업에서 해준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도 신청할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신랑 신부 모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전통 혼례 생각이 있다 없다 어떠세요? 그 뭔가 결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사처럼 진행한다는 게 되게 보기 좋았고요. 표정들도 다 좋은 것 같아서 좀 저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김유정 문학촌. 하지만 뭐니 해도 김유정 문학제의 백미는 바로 요거예요. 봄봄 동백꽃의 점순이를 찾아라. 백미죠, 백미. 항상 재밌잖아요. 올해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점수들이 나왔어요. 소설가의 점순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 시대의 점순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들이 통칭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점순이라는 그 작품 속에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점순이를 찾으러 왔는데 도대체 몇 명의 점순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점순이에요? 누가? 아니 왜 본인이 점순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점순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딱 소설 읽자마자 이건 나다. 이건 나다. 이건 내가 맡은 역할이다. 딱 그걸 느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점순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순이가 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먼저 소설 속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점순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점순이 찾기 대회 열리잖아.
여기는 심지어 김유정 문학촌이라고. 점순이 찾기 대회? 아, 정 많은 사람 찾는 거구나. 소설 속 점순이가 환생이라던 것처럼 리얼한 연기를 펼치는데요. 동화구 연가 댄스, 끼 많은 친구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집니다. 동백꽃 점순이들의 연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진짜 뭐 점순인지 알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주는데 넘좀 받아먹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야, 이 바보 자식아! 너 패대병신이지? 나는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 꼭 알아. 리얼해요. 여고생들의 연기 정말 대단하죠. 뭐 상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 정도면은. 이어서 동공의 점순이들도 열연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이 실감나는 연기를 할수록 이 심사위원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대회가 끝났는데요. 과연 올해 점순이 잘 찾았을까요? 여고생들의 끼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김유정 문학제의 하이라이트답습니다. 점순이로 된 거 축하드립니다. 봄봄 그리고 동백꽃에 점순이가 살아있다면 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점순이가 됐어요. 어때요? 정말 좋아해요. 아니 아까 전에 딱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놀라더라고요. 1등 할 거가 예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상 못했어요 전혀. 제가 꼴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1등 정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탕 즐거운 이벤트가 끝나고 옛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전통 놀이들이 펼쳐졌습니다. 뭐 제기 잘 차시네요. 떨어질 진짜 것 잘 같은데. 치시더라고요. 오. 아니 이거 몇 년 만에 잡으시는 거예요? 한 4, 50년 만에. 4, 50년 만에. 근데 되게 잘 차시는데 아버님? 처음 보는 기술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년에 제기 좀 차셨어요? 이번엔 고무신이에요. 이번 종목은 고무신 멀리 날리기 대회인데요. 안 해봤을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엄청 멀리 가요.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준비! 나오세요! 맞을까봐 나오라고 했어요. 공을 차듯 다리를 쭉 뻗고 마지막에는 발목의 스냅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박진감이 넘치죠. 뭐 멀리 가는 게 다들 뭐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닭싸움입니다. 김유정 소설을 보면 닭싸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소설 속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닭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친구들 진짜 잘하고요. 어른들도 못지 않습니다. 한 번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성대결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젊어갖고 이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남자는 남자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해서 좀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일간 열렸던 김유정 문학제. 김유정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찾아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점순이가 뛰어놀 것만 같은 고향에서 시대의 삶을 보여준 김유정 작가. 그의 글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요, 또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김유정 선생님의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짙어지는 가을입니다. 이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연희 씨가 소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표현한지 알 것 같은 게 소설을 책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즐겨볼 수가 있었어요. 네, 제가 매년 김유정 문학제에 가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신례마을에 가면 김유정 선생의 이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통 혼례까지 봤잖아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뭐 학창 시절에만 이렇게 좀 접했던 뭐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소설들 저희 화면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김유정 소설가의 소설을 읽고요. 예. 문학촌에 가면 더욱더 재미가 배로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점순이 찾기 대회에 나가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이게 만 16세 이상, 25세 이하예요. 그래서 끼 많은 분들이 내년에 꼭 한번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유정 문학제의 백미잖아요. 네. 이 하이라이트 점순이들의 재기발랄한 모습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원 365 시작하면서 절긴 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 참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연희 씨 참 걱정되는 게 오늘 벌써부터 저에게 발이 시리다면서 수면 양말을 꺼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덥지 않나요? 지금 땀이 아니, 사실 일교차가 심해지면
저는 감기에 빨리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맘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감기 잘 걸리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허약해요. 약해요? 네. 발만 약해요? 아니요, 다 약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환절기 때 네.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비법들까지 같이 담아왔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시죠. 무더위 끝에 찾아온 가을. 고운 단풍과 억새꽃이 낭만을 노래하는 계절이죠.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각종 환절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가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력 소모가 많은데 여름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신진대사를 막 촉진시키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분비 같은 것도 일부러 줄이게 만듭니다. 이유는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좀 줄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데 이것이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릴 때 생기는 게 환절기 질환인데 이때가 되면은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뭐 체력도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교차가 이제 10도 이상이 되면은 몸에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바이러스 침투가 많아서 감기 같은 이제 호흡기 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말초 혈관에 순환 장애가 생겨서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감기는 보통 인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도 생기는데 감기에 걸리면은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은 오한, 발열, 두통, 뭐 기침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기에 감기가 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추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약간 숙이면은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여기를 마사지를 자주 해주든지 여기다가 뜨거운 찜질을 해주면은 초기 감기는 약간 땀이 나면서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뭐 유자차나 그 다음에 모과차, 대추차 이런 걸 먹으면 좋은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이 좀 어실하다 이러면 사우나를 갑니다. 근데 그거는 체력이 좋은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체력이 약한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땀을 많이 내야 나는 좋아진다. 많이 내면 많이 해서 나는 좋아지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쁜 기운도 나가는 게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진액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갔다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좋으나 가서 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근열이죠. 그러니까 속에서는 열이 발생될 수가 없죠. 겉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찜질방 가면 잘 먹지 않습니까? 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몸에서 내 몸 충만해가 우리가 세계에서 만드는 땀이 아니고 보통 짜낸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 오래 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런 그 습도가 낮아지면서 건조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코나 이제 기관지 이런 쪽에 이제 점막들이 더 건조해지고 손모 운동이 좀 더뎌지게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손모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손모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감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목적은 증상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감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렴으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축농증으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좀 많이 날 때는 이제 하루 정도나 뭐 한 이틀 안에 나는 열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이것이 이제 감기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료를 꼭 받아봐야 합니다. 예방법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시고 너무 갑자기 선선하게 특히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게 추워져서 이렇게 건조해지니까 감기가 잘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시고
새벽에는 이렇게 창문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건조해지지 않도록 이제 습도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정해진 기간에 이제 65세 이상 또 75세 이상 이렇게 가까운 병원에서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잘 독감 예방 접종을 잘 받으시도록 하고요. 또 그 이하에 있는 그런 우리 그 65세 미만의 사람들도 그런 독감 백신을 미리 맞아줌으로 해가지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계절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보양이 필요하거든요. 여름은 또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한절기는 기온이 갑작스레 변하니까 특히 기관지에 관계되는 음식을 좀 드시면 건강하게 한절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지에 좋은 음식은 더덕, 도라지, 그다음에 배, 이런 것이 기관지에 도움이 돼서 그냥 뭐 감기 기운이 없어도 평소에 이제 이렇게 드시면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건강한 한절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비타민 C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버섯, 그다음에 호박 이런 데 비타민이 C뿐만 아니라 골고루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재료고, 특히 강원도는 감자만 잘 드셔도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채소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되는데 감자 속의 비타민은 열을 가해도 잘 견뎌내서 우리가 충분히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오방색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5가지 그 색깔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를 해야만 골고루 오장을 다 건강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탁을 잘 꾸민다고 하면 우선 고명부터 5가지 색으로 고명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재료도 이제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섭취를 하게 되면 골고루 이제 영양도 섭취하고 우리 몸을 오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5가지 이제 칼라푸드라고 하면 흰색은 배, 빨간색은 석류, 검정색은 버섯, 그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단호박, 파란색은 뭐 아욱이라든가 근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골고루 드시게 되면 건강하게 잘 한절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꼼꼼한 생활 습관과 싱싱한 제철 음식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환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은요 이게 환절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 바이오리듬이 깨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때 네네. 진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외출 후에 손을 꼭 씻고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 고치면은 우리 환절기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밥을 잘 챙겨 드시는 거.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싱싱한 제철 음식 챙겨 드시면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현대, 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고장이죠. 안동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웃을 때 하회탈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게 하회마을을 쫙 둘러보고 하회 탈춤을 보고 또 제사밥 먹고 그러면 이게 완전 힐링 여행지. 거기다 찜닭 꼭 드셔야 돼요. 요거. 안동 찜닭. 네, 아니 근데 그 서울 가면 안동 찜닭 정말 그 더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오리지널 안동 찜닭 못 먹어봤는데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표정이 밝아지고. 아니 두 분이 이렇게나 안동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니까 제가 더 안동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요? 안동에는 과연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을엔 여행 가겠어요. 여행하기 딱 좋은 지금. 그런데 어디 가죠? 고민이신 분들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멋진 안동 여행 함께 고고 고고 고!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은 이 계절 가을. 언제라도 누구와 함께 와도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전통의 향기 가득한 안동이 오늘의 주인공.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으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도시 안동. 고즈넉한 멋과 맛은 물론 볼거리까지 가득가득. 복잡한 일상 속 잠시 쉼표가 되어주는 안동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도착한 곳은 안동의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 마을을 감싸듯 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 하회마을이 오늘 안동 여행의 첫 번째 주인공. 어디로 떠나도 좋은 이 계절. 우후죽순 나는 핫플레이스 말고 신상 카페 말고 가끔은 이렇게 흙길을 걸으면서 옛 정취를 떠올리는 그런 감성? 다들 아시죠? 알죠. 왠지 익숙한 옛것들이 그립고 그럴 때 고즈넉함에 목마른 자들이여 이곳 하회로 오라. 여러분 보이시죠?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한국을 넘어 세계에 이 고즈넉한 안동의 매력이 통했나 봅니다. 전통의 향기 가득한 하회마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9-2020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곳이라고 하죠. 유유히 흐르는 강, 은은한 소나무 향기, 게다가 흐르는 강물까지 힐링의 기운 제대로 받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소울향 솔솔 풍기는 만송정에 도착하면 우거진 소나무 사이 보이는 강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저 너머 한 폭의 그림 같은 부용대까지. 가만히 앉아 사색에 잠기기 딱 좋은 이 계절, 이 날씨, 이 경치. 과거 양반들이 살아가던 기와집은 오늘날 역시 다양한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회마을은요, 옛날 양반들이 살았던 만큼 기와집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곳 기와집에는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둘러보실 때는 조용히 둘러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와집을 감싸는 담벼락 너머 골목골목마다 각자의 멋과 이야기가 숨어있는 하회마을 동네 한바퀴. 바쁜 일상 속 답답한 마음까지 오늘만큼은 한시름 내려놓고 하염없이 걷다 도착한 이곳은 하회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삼신당입니다. 와, 여러분 하회마을에 오시면요 빠지지 말고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삼신당인데요. 이 느티나무가 무려 600년 동안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적으면 소원도 이루어진대요. 저도 소원 한번 적어볼까요? 마을을 지켜온 터줏대감답게 보기만 해도 듬직한 포스 가득. 60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하회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삼신당 느티나무. 우리의 뽀글이 기정리부터의 소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풍채마저 당당한 삼신당 느티나무에 주렁주렁 소원을 걸어봅니다.
이 고즈넉한 한옥의 감성도 느껴봤고요. 소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부용도도 바라보고 소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회 마을에 오면요, 이곳 안동에 오면 꼭 빼놓지 말고 맛봐야 될 맛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죠. 아, 배고파요, 배고파. 하회 장터를 가득 채운 맛있는 향기, 그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게 맛있는 냄새가 확 나는 것 같은데 이곳에 오면 안동의 맛을 맛볼 수 있다고요? 네, 안동 하면은 안동 찜닭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렇죠. 맛있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동 찜닭. 네. 맛보시죠. 이거지 이거. 안동하면 찜닭, 찜닭하면 바로 안동 아니겠어요? 안동의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에서 맛보는 안동의 대표 먹거리 찜닭. 파 송송, 양파, 당근, 각종 채소들 보글보글 신선한 닭고기와 함께 짭조름하고 달콤하게 끓여내면 완성! 안동 맛의 대표 주자 찜닭 대령이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살이 아주 그냥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쫄깃한 당면. 여기에 또 하나 바로 요 담백한 요 감자까지. 맛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조합.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안동의 대표 음식 안동 찜닭. 지금부터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어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맛. 매콤 달콤 짭조름한 진짜 찜닭의 맛을 알고 싶다면 안동으로 오라. 닭다리 한번 뜯고 후루룩 당면까지 남은 국물에 밥에 쓱싹 비벼주는 게 맛의 키 포인트. 안동 찜닭은 어디에서? 안동에서 맛보고 가세요. 맛있게 즐겨본 안동의 맛. 푸른 배 두드리며 도착한 다음 장소는 안동의 랜드마크 월영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안동의 명소 월영교인데요.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이곳이 바로 안동 SNS 명소입니다. 카메라만 들이댔다 하면 인생샷 보장하는 SNS 업로드 맛집 월영교. 쭉 뻗은 나무다리 넘어 낙동강 위 아른거리는 윤슬까지 눈에만 담아가게 아쉬운 이 풍경 셔터에 담아내 봅니다. 여러분, 월영교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요, 예쁜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해가 떠 있네요. 하지만 해가 떠 있어도 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달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또 다른 달을 찾는 기정 리포터의 걸음이 향한 곳은? 사장님! 제가 달 찾아왔어요. 아니, 월영교에 달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달이 없는데 그 달이 여기 있다고요. 네, 전부 여기 있습니다. 달? 기정 리포터가 찾아온 달의 정체는 바로 빵? 둥그런 달 모양의 빵. 빵 안에 달 있다? 이 안에 달이 있다고요? 그럼 만나보죠. 달 나와라 뚝! 딱! 짜잔! 이 달이 아니라 빵인데요. 아니, 그런데 생긴 게 둥근 보름달처럼 달처럼 생겼습니다. 네, 달입니다. 이 달은 한 가지 맛만 있나요? 5가지 맛이 있어요. 오, 골라 먹는 맛이 있는 달 모양 빵. 그럼 맞춰볼까요? 빵빵하니 복스러운 모양의 달 모양 빵. 속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크림에 고소한 빵의 조화. 달아 아 밝은 달아 달 모양을 쑥 담은 요 빵. 그럼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맛일까요? 골라 먹는 맛 짠! 오, 요건? 딸기 맛이에요. 딸기 맛보겠습니다. 우와, 생크림이 시원하고 달콤하고요, 부드럽고. 와, 진짜 맛있다. 와, 입에서 살살 녹아. 이건 어떤 맛일까요? 짠! 이건? 녹차 맛이에요. 녹차 이게? 와, 입안에 향긋한 녹차 향이 시원하고 상콤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야, 이게 멈출 수가 없는 맛이에요. 아, 도대체 이 안에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응?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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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에서 나는 산약 마로 만든 크림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죠? 아, 그 중독성 강한 마 그거군요. 야, 이래서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달 모양 빵이군요. 네. 아. 낮에도 밤에도 월령계에 오시면 맛있는 달 만날 수 있습니다. 안동 탈춤공원 인근 강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이렇게 까만 밤 안동의 강변을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가을밤을 기다린 이유, 여기저기서 뿜어나오는 물줄기 위 화려한 불빛의 향연. 안동 시민들은 물론 오가는 관광객들의 감성 자극하는 음악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터져나오는 물줄기의 부드러운 음악 선율의 조화,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는 안동의 밤. 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넘어 춤추는 분수에 함께 괜스레 설레는 마음까지 고요했던 가을밤을 새로운 추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는 멋진 분수쇼는요? 네, 좋습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네. 날씨도 시원하고 분수도 멋있고. 네.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죠. 알록달록한 물줄기랑 알록달록한 물줄기. 네, 좋은 음악. 좋은 음악. 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멋진 분수쇼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좋아요. 더 행복한 시간. 네. 분수쇼. 재밌어요. 재밌어요? 옆에 우리 친구는 오빠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밌고. 저희는 집이 가까워서 저녁 먹고 자주 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힌트 나왔네요. 여러분, 뭘까요? 매일 저녁 8시 안동 강변에 나오시면요, 멋진 분수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거기서 만나자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8시 분수쇼에서 만나요.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밤 8시에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음악 분수 타임. 안동을 수놓은 많은 야경 중에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안동 이지구 공원 음악 분수. 좀 더 높이, 좀 더 아름답게. 저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음악 분수에 춤추는 물줄기. 촉촉한 물줄기처럼 촉촉하게 젖어드는 가을 감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을밤의 낭만 즐겨보세요. 전통의 향기가 현대에 스며들어 있는 곳, 고즈넉함 속 힐링의 기운 듬뿍 받아갈 수 있는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그저 걷고 보고 즐기기만 해도 좋은 안동 여행. 깊어가는 가을, 감성 가득한 안동 여행은 바쁜 일상 속 지쳐가는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 거예요. 고즈넉한 맛과 멋, 그리고 볼거리까지 함께 즐기고 싶다고요? 여러분,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젊은 20, 30대 청년분들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일하시면서 활력까지 되찾는 어르신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 활력을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게요. 꽃밭을 가꾸는 일을 하신다고 해요. 예쁜 꽃을 보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요. 또 열심히 움직이시니까 운동도 되고요. 네. 또 여기에 용돈벌이까지 하시니까 이게 일석삼조잖아요. 그러네요. 네, 땀을 네. 흘려서 꽃을 보면 활력도 네. 얻을 수 있고요. 네네.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꽃을 가꾸는 어르신들을 만나볼게요. 영월로 함께 떠나보시죠. 알록달록한 가을꽃이 화사하게 핀 이맘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곳. 영월을 찾아봤는데요.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밀치꽃도 피었습니다. 꽃도 피었습니다. 꽃을 따세요, 꽃을 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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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맨드라미 꽃이 피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꽃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꽃 지킴이, 어르신들을 만나러 향기로운 가을의 꽃밭으로 떠나봅니다. 우리는 꽃 피우는 어벤져스! 꽃순이 꽃돌입니다. 우리 마을 꽃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을 사람들 꽃 심으러 가요. 영월에 자리한 한 등산로. 삼삼오오 모여 앉은 어르신들이 따사로운 가을 햇볕 아래에서 꽃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일꾼들은 다름 아닌 영월 지역의 어르신들인데요. 아니 어머님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 덕분에 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니 돈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힘이야 왜 조금 들긴 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꽃 보니까 이뻐서 기운이 더 나고 젊어집니다. 한 20명 정도 일을 하는데 하루에 그 시간은 5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농촌 일자리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꽃도 키우고 이래서 상당히 좋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 도움도 됩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제가 심는 이 꽃이 이름이 뭐예요? 금송화예요. 뱀 들어오지 말라. 아, 금송화? 예. 아, 이 꽃은 언제 피는 거예요? 가을에 펴요. 단단하게 덮어줘야겠죠?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함께 꽃밭을 가꾸며 일하는 어르신들. 꽃을 심으면서 잃었던 활력도 되찾고 쏠쏠한 수입까지 생긴다고 하니 그야말로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가 따로 없겠죠. 어른들의 손에서 곱게 자란 꽃밭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자란 꽃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다음 장소로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꽃 보러 갔세, 꽃 보러 갔세. 열심히 꽃 심는 어르신들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꽃 따는 어머니를 만나볼 차례. 아니 어머님 집 앞에 온통 노란 꽃밭이에요. 너무 예쁜데 이 노란 꽃 이름이 뭐예요? 아, 이 꽃은 메리골드 꽃입니다. 참 이쁘게 잘 피었죠? 네. 혹시 이 메리골드 지금 수확철인가 보죠? 예. 지금 이 메리골드는 제약 재배를 해서 꽃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들을 이쁘고 또 약을 안 쳐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끔만 저희는 잘 키우고 있으면 전량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수놓은 이 꽃들의 정체는 눈으로 먼저 즐기고 입으로 2번 즐길 수 있는 식용꽃 메리골드인데요. 꽃향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오렌지 향이. 가을이 되면 단풍과 함께 자연을 형형색색 물들이는 가을꽃들.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잎처럼 붉어지는 맨드라미 꽃도 텃밭에 활짝 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꽃을 따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조합에 납품하려고 따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고요. 또 건강에도 좋고 수입도 생기고 또 집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와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꽃도 자주 보고 너무너무 좋지요. 모든 것이 다 좋지요. 그날 오후 대표님 저희가 이제 꽃을 따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꽃차가 탄생하나요? 어르신들이 꽃을 이제 가져오시면은 이물 제거를 한 다음에 세절, 세척, 덕금, 향매김, 병입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못 말리는 꽃사랑.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월 지역의 둥지를 튼 꽃차 협동조합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꽃들이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어엿한 수제 꽃차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노란 메리골드가 덕금 작업만 앞두고 있는데요. 이 덕금 작업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하루 정도 걸리는데요.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이 청결한 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덕금 작업이 끝난 메리골드. 금잔화로도 불리는 메리골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서 눈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수제 꽃차. 꽃을 키운 우리 어르신들의 정성까지 듬뿍 담겨있는 만큼 믿고 마실 수 있겠죠? 자, 너무나도 예쁜 꽃차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꽃차와 함께 곁들여서 먹을 달달하고 맛있는 다식을 맛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맛보러 가보실까요? 꽃차에 이은 보너스! 달콤한 다식 만들기. 식감 좋은 쌀강정을 후다닥 만들어줍니다. 어머니 지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네. 이 다식의 종류가 뭐예요? 요거는 쌀강정이라고, 쌀강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차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다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꽃차와 함께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 뭐가 들어가요, 재료가? 지금은 쌀 튀긴 거 하고요. 지금 설탕 물엿이 들어갔고요. 색깔이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달래 농사를 지어요. 달래 가루하고 지금 여기 달래 말린 거 하고 해서 지금 쌀강정을 만들고 있는데, 마을에 토종 야생화를 심고 식용꽃을 정성껏 가꾸더니 이젠 맛있는 다과상과 함께 이야기꽃이라도 피우려는 걸까요? 정말 꽃 피우는 어벤져스! 여기 다 모였다! 지금 너무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혹시 고향에서도 다식과 같은 음식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기 파프라이스라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 달고 약간 딱딱해요. 여기는 과일도 들어가고 덜 달고 좋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꽃도 만지고 너무 좋아요. 식탁 위에 핀 고소하고 달달한 과자꽃밭. 맛이 궁금한 현아 씨,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감 만든 다식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한과 같은 맛이 나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 다래가 박혀 있어서 새콤달콤합니다. 자, 드디어 꽃차를 맛볼 시간입니다. 눈으로, 향으로, 또 입으로 즐긴다는 꽃차. 그 맛이 궁금한데요. 자, 한번 맛을 보시죠. 오늘 불구스름하게 맨드라미 꽃차 한번 우려봤는데 다음번 차자리에 내도 좋을지 한번 맛을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도 올 가을에는 따뜻한 꽃차 한 잔 어떠세요? 네, 제가 찻자리를 방금 봤는데 마치 품평회 같기도 했고 또 연구하는 자리 같기도 했어요. 이 찻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찻자리는 기존에 저희가 행사장에 가면 이제 커피, 음료라든지 과자류의 행사 다과가 많은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특히 이 영월군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꽃차를 이용하고 또 어르신들이 만드신 다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찻자리 문화를 좀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르신 텃밭 국가국에서 올해는 10집을 했는데 점차 1년에 10가구씩 늘려서 앞으로 5년 뒤에는 50가구 정도 늘려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꽃을 가꾸고 우리한테 와서 차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영월 지역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에는 꽃과 함께 활력을 되찾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일과 더불어 꽃밭을 일구는 행복, 화사한 꽃들처럼 주민들의 꿈도 활짝 피어나기를. 꽃순이 꽃돌이 어르신들을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오늘 꽃밭을 가꾸며 보람도 느끼고 또 활력도 되찾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건 열심히 일한 뒤 흘린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생기길 기원해봅니다. 행복한 일터 꽃밭 가꾸는 어르신들 화이팅! 연희 씨, 명수 씨가 꽃 좋아한다는 건 뭐 잘 알고 있긴 한데요. 네네.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 아. 저는 봄꽃만 예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가을 꽃들도 예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좋아하신 거예요? 꽃을 좋아하셔서? 죄송합니다. 꽃 꽂으셨나 본데, 명수 씨.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화면에 나왔던 메리골드라든지 네. 맨드라미는 그냥 뭐 보고만 있어도 정말 예쁘지만 네네. 사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잘 덮었던 이 꽃들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쫙 부어주니까 활짝 피었어요. 이게 정말 예뻐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꾼 꽃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꽃은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네. 사람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꽃을 가꾸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르신들 꽃 잘 가꾸시고요. 어르신들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 김유정 문학제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유정 문학제는 끝이 났지만 김유정 문학초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김유정 소설 속으로 가을 나들이 떠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저희는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안내해드릴게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삼척의 신남마을, 수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민관군과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봉사자들이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삼척시 근덕면 궁촌 1, 2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집수리와 의료봉사 같은 대민 구호 활동을 펼친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벚꽃길로 유명한 춘천시 북산면 북일리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춘천 음악인들의 특별한 무대인데요. 가을 거지를 마치고 음악으로 피로를 달래는 북일리 주민들의 이야기 소개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요. 네네. 정말 플라스틱을 빼놓고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매 순간에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호흡하고 먹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청정 지역의 생수라도요. 이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네.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함께 마시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흡입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요. 일주일에 한 5g 정도. 5g이면은 카드 한 장 무게가 5g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일주일에 이 카드 한 장씩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 무서운 심각한 이야기가 거예요. 아닐까 싶어요.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되로는 경로로는 네. 생수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수요? 네. 네.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이 생수가 일반 수돗물보다도 2배가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뭐 최대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회용 비닐봉투보다는 뭐 장바구니 같은 걸 좀 이용하시고요. 이 페트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수병 플라스틱에 든 것보다는 최대한 좀 유리병에 든 거를 좀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네. 모르셨겠지만 집안 먼지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먼지. 있다라고 해요. 네네. 정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나 물걸레질 하셔서 미세 플라스틱을 좀 없애보는 것 추천해드리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플라스틱 네. 용기에 음식을 데워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정말 위험한 방법인 게 가장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조금씩 노력을 좀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좀 지키는데 도움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원 365 마무리 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